이제 이 정치 수신 방안에 대해 후보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놓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한 분당 3분씩 갖게 되겠습니다. 또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두 후보씩 서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단 처음 발언하시는 분의 발언은 1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혹시 1분이 넘어가면 사회자가 적당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자유토론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정희 후보가 먼저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최병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대차 3천여 명 사내하청 노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규직이 오른쪽 바퀴 끼우고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 끼우는데 비정규직 월급 70% 받고 손쉽게 잘려나가지요. 최병승 씨가 올 봄에 8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맞다, 복직해라 이런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판결 묵살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들 정규직화 문제도 나몰라라 합니다. 이분이 고압 송전탑에 오른 지 오늘로 49일 됐습니다. 법대로 하자. 송전탑을 찾아갔더니 제가 노동자들께서, 동료들께서 저에게 해준 딱 한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송전탑에 둥지를 짓고 살아야 하는 2012년 11의 대한민국.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여정부 시절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중에 매달려서 이 겨울을 버팁니다. 이런 현실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재벌 대기업 기득권 안 놓습니다. 아무리 해도 말은 안 듣습니다. 재벌과 상생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선언을 상생하라는 것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 비정규직 문제 그 해결이 우리 하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질문하신 대로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든지 복직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사용자 측에서 항소상고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네, 자유토론인 관계로 지금 잠깐 시간 좀 타이머 멈춰주시고요. 이건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계속 3분 이내에서 편안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똑같은 차원의 문제가 이 상용차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상용차의 경우에는 이 정리해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직에 고통을 겪고 가족들까지 그렇게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그런데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리해고가 마치 태초부터 있었던 제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무제한 허용되고 있지요. 정리해고를 저는 철폐하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6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한국 사회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고를 사실상 이용해 왔던 것은 실제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리해고의 폐지를 목표로 해서 요건을 대단히 강화하고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다시는 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리고 복직 약속이 있으면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보게 하는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사용자 현대자동차 문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제도적 대책들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질문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제도적 대책이야 얼마든지 법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룻밤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과 싸울 것이냐, 그것에 맞서서 서민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 그 희망을 주시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돌아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문재인 후보님께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참여정부 때 첫 단추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만 네. 이 선관위 토론인 관계로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토론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어서요. 이 점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당시에 2007년 말에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강정 주민들 대다수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강정 주민들 대다수가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 뒤에야 다수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강정 주민들께서는
2007년 그 예산 통과되기 한참 전에 이미 그해 중반경에 동의 절차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정희 이 후보께서는 제한된 말씀을 시간을 했는데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요. 이제 문재인 후보는 1분 58초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정부 때 그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또 권위주의 해체,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이 국가 균형 발전, 여성 지위 향상, 복지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정치적 민주주의가 또 이 발전함에 따라서 대두되는 사회 경제적 요구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의 성찰의 그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약 52초 정도 시간이 더 있으시거든요. 정치 쇄신 방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게 질문을 드려야 네, 지금 이정희 후보께서는 되는 건데 제한된 다 3분을 다 써버려 쓰셨기 때문에 죠. 답변하실 수는 없고요. 이제 예. 문 후보께서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합니다만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민주통합당과 또 시민사회에서 주장을 한 것이 투표 시간 연장이었는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이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법안을 또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께서 자유토론을 하시는 내용은 조금 전에 그 국민 질의 내용, 정치 수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가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시간은 3분씩 주어지겠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정치인들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정치 불신과 그 근절 방안의 테두리 안에서 토론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께서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예. 먼저 며칠 전에 그 보좌관 그 안타까운 사고, 다시 한번 조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통합의 정치를 이제 강조하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참배만으로 이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선 당장 여야 간에 지금 어떤 대결의 정치, 또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집권 상정 뭐 이런 부분 갖고 서로 비난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 다 마찬가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남용하지 않고 또 그 법적으로도 이렇게 시간을 좀 연장을 해가지고 반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제도도 도입을 한 그 국회 선진화법. 그래서 그거를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민들이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여야 간에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국회 선진화법과 같이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됨으로써 좀 이런 그 대결이
좀 극복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역시 또 여야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이 통합의 정치를 할 그런 이제 의사가 있다면 지금 저와 우리 박근혜 후보 사이에 공통 정책이 참 많거든요. 이런 이제 공통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이전이라도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동으로 실천하자라는 이제 공동 실천 선언에 합의를 하고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 특별위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그 정당 개혁 또 그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그 같이 합의가 서로 공통 분모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이번에 대선 되기 전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여야가 합의해서 예.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그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이렇게 만들고 상시 운영해서 늘 이 국정 또 국가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용의도 있으신지,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을 보면 거의 뭐 일상적으로 여야 대표를 만나서 국정을 협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매일같이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임이나 이런 데 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뜻이 거기에서 좀 조정이 되고 또 합의도 도출되고 하는 그런 국회 운영이 되도록 저는 그 적극 뭐랄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야정 그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또 그렇게 해서 더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건 제가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민노당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김석희, 이재현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게 깨졌죠. 그 연대가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당이 깨졌습니다. 연대가. 그러면 그때 두 당 연대를 할 때 뭐 한미 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 미군 철수한다든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뭐 한미 FTA 폐지 이런 것을 이제 두 당 연대가 그 합의를 했는데. 네. 예,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의 취지는 질문만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과연 이정희 후보도 또 사퇴해서 대선 연대를 한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인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야권 연대는 이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 총선 때는 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통합당과 그다음에 또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야권 전체가 이렇게 단일화 연대를 하라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랐던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정치나 정당은 또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들 꾸짖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그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됐습니다만, 역시 혁신을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당이 된다면 저희가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자유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가 먼저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쇄신도 헌법 정신을 벗어나거나 또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또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약 이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이런 그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도 국민 의례를 거부하실 건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당의 의원님들 성함은 김석기 이재현 의원이 아니시고, 네, 이석기 김재현 의원님이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문재인 후보께서도 민주노동당이라는 말 하셨는데 그건 저희 전신이고 저희 통합진보당입니다. 두 분 다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간 했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했고 저를 못 보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국가행사에서 이런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들을 다 함께 했고 그 텔레비전에도 방송이 됐는데 왜 기억을 못 하시고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질문 드리지요. 아까 이 직권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18대 국회 MB 악법부터 시작해서 한미 FTA 날치기 광경을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둘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죠. 직권상정 날치기의 책임은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근혜 후보가 당을 이끌고 계신 건데 사실상. 그런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 국방 예산 날치기 처리하셨잖아요. 벌써 집권도 안 해서 날치기. 저는 이게 도대체 새로운 정치인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벌써 약속은 꼭 지킨다. 지킬 약속만 한다고 하셨는데 대형 유통마트 규제하겠다. 현수막 많이 거셨지만 골목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번에 막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는 골목상권 지키겠다 말하시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지키신 거죠.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 지키시는 겁니까?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 그러셨는데 그 당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야죠. 아니 그거는 신문에도 다 보도된 거를 여기서 아니라고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골목 상권 또 유통법 이 문제를 왜 반대했느냐 그러셨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농어민 또 그 중소 납품업체들 또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그대로 지금 유통법이 되게 되면은 이 농어민들의 그 손해도 연간 1조 이상 또 납품업체들도 한 5조 이상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또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통합당이나 또 정당들이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 예?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만 네.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그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죠. 야당이야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거고 또 그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이번 회기에도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아니, 확약을 하시지요. 예. 근데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제가 또 그리고 또 네.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가 또 한미 FTA 폐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이런 약속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런 것이 정치가 불신을 받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그렇게 되면 총선 때에 그 합의가 또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또 하시는 것인지 여기까지 궁금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이정희 후보께 기회 드리죠. 네, 마침 질문을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좀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에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좀 진지하게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후보께서 좀 더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께 좀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성 대통령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그리고 전체 850만 중에 60% 여성 비정규직들에게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수준으로 지금 이제 13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게 하는 법 개정안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제인 여성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거의 말로만 민중들을 이야기하지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던 마리 앙떼와네트하고 다른 다를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이정희 후보께서도 제한된 시간을 다 소진했습니다. 국민 질의에 대해서 세 분 후보께서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역시 그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그 주제의 틀을 좀 벗어난 질문과 답변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고 제가 사회적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 토론에서는 주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도 경제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셔서 토론을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